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출제 유형, 3장 출제 유형 공이 가성, 출제 유형 공이 빼기를 여시면 돼요. 공이 빼기입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할 건데요. 일단은, 유형, 두 번째 유형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은, 안 나오진 않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가 뭐냐면요. 특정열을 체크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엑셀이 체크된 그 열, 저 필드 명 아래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가 다 체크해가지고 검사한다는 소리입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제거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체크만 잘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되면 끝이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요. 표 안에 두시고,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중복된 항목 제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 열이 요 필드명이거든요. 필드명. 근데 다 검사할 건 아니고 모두 선택 취소. 문제 보시면 성명, 부서, 직급열만 검사할 거거든요. 그 열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명 체크하시고 부서 체크, 직급 체크 세 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엑셀 알아서 지워줍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다섯 개가 중복된 값이 있어서 검색해서 제거했습니다라고 되죠. 확인 눌리면 이기는 끝이에요. 음. 자, 요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 서식 나오는데요. 그 분석 작업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하지는 않고요. 특정 범위를 잡아서 특정 메뉴를 쓸 거예요. 메뉴를 써가지고 해당 메뉴를 클릭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만 서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쉬워요. 또 어떤 메뉴 쓰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책 보시면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중복값에 대해서 서식 넣을 거거든요. 그럼 범위가 나와 있죠. D3부터 D24를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D3부터 D24를 잡으시고 이렇게 요 범위에 대해서 중복된 값에 대해서 서식 넣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가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것을 이용해냈죠. 여기 갖다 대면 중복값이 있어. 중복값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창이 뜰까요? 기본적 중복으로 인식돼 있고 기본 서식형이 들어갈 겁니다. 옆에 요거 화살표 눌려보시면요. 프로그램이 지원한 서식이 몇 개 있냐면 6개 정도 지원하거든요. 여기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요. 이게 서식이 없다면 직접 지정을 하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서식 눌려가지고. 지금, 문제 보시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도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색깔이 있어요. 여기에. 세 번째 거죠.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요 색깔이 들어갈 거다. 그 말이거든요.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색깔 들어가서. 그죠? 확인. 이 끝이. 왜냐하면 다 중복된 같은 숫자 값에 대해서 색깔 들어간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거 필터 할 거거든요. 자동 필터. 그래서 여러분들 필터 우리 설전에 배웠거든요. 평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면 세 번째 겁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의 필터를 클릭합니다.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목행에 화살표가 생기죠? 근데 문제 보면 기본 그 필드 밑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필터링 하는 건 아니고 색을 기준으로 녹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요 색깔 채워진 것만 추출할 거야. 어떻게 하느냐?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기본급 필드에 여기에 보면 색 기준 필터가 있습니다.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 화살표 갖다 대면 색깔이 나옵니다. 갖다 대면 요 색깔이 보이시죠? 요 셀 색깔 요거 들어간 것만 추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 들어가 있는 셀만 추출이 되는 거죠. 요렇게. 이게 끝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요 2번하고 3번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색깔 넣고 요 색깔 들어간 것만 추출하고. 요까지가 1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조금 쉬운 감이 좀 들긴 듭니다. 그 요것을 참 내주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일단은 출제는 됩니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고요.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요. 복습 문제입니다. 요 파일 닫아버리고요. 뭐 저장까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요번에는 완전 정복 01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요 위 있죠, 제일 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의성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 보시면요. 데이터 유의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F4부터 G16이죠. F4부터 G16은 중간과 기말에 대한 숫자 데이터 범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수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점수거든요. 근데 점수는 참조로 마이너스 점수는 없죠. 최하 점수가 0입니다. 그죠? 그거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왜 이 말 하냐면 여러분들 문제 보면 30점을 넘지 않도록 이 말은 30점까지는 여기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 값 입력되면 오류 떼하라 이거죠. 입력 제한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0을 넘지 않으니까 이하 30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면 엄수값이 들어가요. 엄수값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하를 쓰면 안 되고요. 해당 범위로 하셔야 돼요. 해당 범위로 하면 최소 최대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최소값을 0으로 넣어주시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점수를 미리 언급했어요. 점수는 마이너스 점수는 입력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때 해당 범위로 하는 겁니다. 범위를 일단은 잘 잡았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유의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설정 요 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한 대상은 이게 숫자 데이터입니까? 1급에서는 숫자는요, 여러분 다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 그리고 해당 범위라는 이유는 최소값이 0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값 해당 범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최소값 0, 최대값 30 이렇게 치면 돼요. 0부터 30점까지 입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엄수값을 넣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이렇게 제시되진 않고 밑에 옆에 단 엄수값도 입력 가능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하를 써야 되죠. 그죠? 그게 아니면 점수는 최소값이 0이다. 라는 사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 메시지 탭에 가셔가지고요. 책 보시면 왼쪽에 있는 노란색 박스 있죠? 그거 보고 치는 거예요. 제목은 첫 줄에 있는 게 다 제목이에요. 입력 범위라고 입력하시고요. 답은 안 나오면 됩니다. 띄어쓰기 잘하고. 설명 메시지는 무조건 두 번째 줄부터는 다 설명 메시지예요. 첫 줄만 제목입니다. 노란색 박스 안에 0, 물결 표시 3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입력과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가지고요. 일단은
느낌표 삼각형이죠. 스타일은 중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경고. 잘 모르면 그냥 눌려보면 다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고 똑같은 그림을 선택하면 되죠. 경고입니다, 경고. 제목에는 오른쪽 그림에 점수 확인되어 있죠. 제일 위에 글자, 타이틀 글자, 점수 확인. 그다음에 설명, 그 오류 메시지 입력하실 때 밑에 계속할까요? 물음표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입력한 점수를 확인하세요. 점, 요까지만 치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림 보고 치시면 돼요. 입력한 점수를 띄우고 확인하세요. 점, 요렇게까지만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오타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설정은 다 끝났는데 확인을 해볼까요? 자, 노란색 박스 설명 메시지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 일부러 우리 여기 중간 28을 30일로 한번 쳐볼까요? 오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류가 툭 떠야 됩니다. 그죠? 치면 오류는 당연히 떼야 되고 오류 띄운 이유는요. 아이콘 검사하시고 오타를 좀 검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오타. 자, 만약 오타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럴 경우는 취소하고요. 범위 잡고 오타가 났다 싶으면요. 다시 들어갔어. 여기에 설명 메시지에 오타 났으면 고치면 되고요. 그다음 오류 메시지 가서 고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설정이 잘못됐다면 여기서 바꾸면 되죠. 그렇게 일단 범위 잡고 와요. 음. 근데 범위 안 잡고 여기 두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정할 때는 범위 잡아주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죠. 필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동 필터인데요.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 자, 그러면 제목행에 화살표 다 생기죠. 학과 필드 옆에 화살표 요거 클릭하시고요. 소프트웨어가만 표시하라 돼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 네트워크가하고 멀티미디어가만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만 놔두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면 다시 되거든요. 여기 한번 체크하면 되고.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모두 선택 체크 해제하고 소프트웨어가만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것만 나오죠. 소프트웨어가만 추출됩니다. 자, 근데 이 문자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시험이 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잠시 필터링 해제하겠습니다. 기능을 해제하는 건 아니고 요 학과 필터링 해제하는 방법은요. 여기 학과에서 필터 해제 요거 클릭해 볼까요? 요 필터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문장에 만들어 보면요. 학과가 멀티로 시작한 학과만 추출하시오. 시작, 뭐 끝나는, 포함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필터링 요거 화살표 클릭하시고요. 그때는 텍스트 필터에 갖다 대면 메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시작 문자를 한번 클릭해요. 시작 문자. 멀티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시작 문자 딱 클릭하고 직접 요 글자 쳐야 돼요. 멀티 한번 쳐볼까요? 나오는지. 멀티 치시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들 멀티에 관련된 학과가 나오죠. 요런 것이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출제를 한 가지 그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건 아니고 그죠? 이건 아니었고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가만 체크하고 확인 누렸죠. 여기 정답이죠. 자, 여기까지가 하나 복수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두 번째 복수 문제 요거 닫기 하시고요. 요번에는 완전 정복 02를 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들 중복 항목 제거하는 거하고 그 조건부 서식 필터할 겁니다. 일단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중복된 항목 제거 똑같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그 다음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 클릭. 다 체크돼 있거든요. 다 검사할 건 아니니까 모두 선택 취소 해제하시고요. 책 보면 지점 체크, 그 다음에 품목 체크, 개수 요 세 개 열만
중복 검사, 중복된 데이터 있으면 지울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삭제가 됩니다. 8개를 지웠다라고 나오죠. 확인. 이게 요 기능 끝이고. 두 번째는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 아까하고 메뉴가 똑같습니다. 범위는 G4부터 G27을 잡고, 조건부 서식 홈 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 안에 있죠. 조건부 서식을 클릭. 똑같이 셀 강조 규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또 중복값이네. 똑같네요. 아까하고. 클릭. 요번에는 색깔이 연한 파랑 채우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죠? 그때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클릭. 직접 지정을 하시죠. 그럼 사용자 제일 밑에 지정 서식. 그리고 참조로 채우기 색깔 넣을 거거든요. 그때는 글꼴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글꼴 색깔이에요. 그래서 채우기 탭에 클릭. 그리고 배경색을 넣을 건데 참조로 아쉽게도 이곳은 마우스 올려봤자 색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연한 파랑을 나는 대충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요것은 나 색깔명을 잘 모르겠다. 노랑은 딱 봐도 알지만 그죠? 다른 색깔 헷갈린다 싶으면 무늬색을 잠시 늘려볼까요? 자도. 클릭은 하지 말고 요 배치하고 이 배치하고 똑같아요. 그냥 색깔명이 나와요. 얘는 안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 위치만 확인하고 요소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연한 파랑 어떤 건가 몰라가지고 올려볼까요? 오른쪽에서 네 번째 게 연한 파랑이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라고 위치 파악하고 이거는 클릭하지 말고 여기에 가서 야를 누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연한 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했더만은 두 개만 들어가네요. 그죠? 두 개만. 자, 요까지가 조건부 서식이 끝났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색깔 들어갔던 셀만 필터링 할 겁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서 똑같습니다. 필트 아이콘을 클릭. 그리고 매출 하수알표 늘리셔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색 기존 필터거든요. 그 색깔 들어가는 요 색깔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만 추출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교재인데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끝낼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약하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프린트물 갖고 오셨나요? 뭐 보셔야 돼요. 자, 프린트물에 여러분들 그 15페이지로 올 건데요. 그 데이터 유성 검사에서 함수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C로 클릭하시고, 여러분 로컬 디스크시겠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우리 프린트 실습 파일은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열로 가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데이터 유성 검사를 여시면 됩니다. 필트, 요거. 자, 여시면 밑에 시트가 쭉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15페이지인데요. 출제 유형 1을 보시면요. 시트는 요 시트가 맞아요. 요 시트가 맞고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러면 1월부터 12월 범위가 여러분들 C4부터 밑에 N28까지 알겠습니까? 다 잡으십시오. 자, 이렇게 잡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건 함수 쓰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밑에 게 함수 쓰는 건데요. 그 20 이하인 경우 요것은 이하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유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자, 제한 대상은 숫자니까 점수입니다. 점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하를 선택하면 돼요.
2야. 2야. 그리고 최대값은 20이라고 치면 되죠. 20 이하 값만 입력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까지가 끝났어요. 요까지. 설명 메시지 탭에 가서 제목에는 여러분들 필수 입력이라고 치시고요. 설명 제목 설명 메시지에는 반드시 엔터 입력하셔야 엔터 합니다까지 치면 되고요. 여기 이제 설명 메시지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아이콘 스타일은 느낌표 동그라미는 정보입니다. 정보. 제목은 입력 범위 초과. 입력 범위 초과죠. 오류 메시지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20 이하의 값만 입력해 주세요. 있죠? 띄어쓰기 전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런 거 이하의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0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확인. 일단은 잘 떴고요, 하는. 그 다음에 임의로 1월 요 2란 숫자 여기에 일부러 여러분들 21을 치볼까요? 엔터. 오류가 떠야 되겠죠. 오, 떴어요. 그리고 이제 오타도 한번 검사해 보시고 맞는지. 아이콘도 맞는지 봐야 됩니다. 잘 됐다면 취소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인데 출제 유형 1을 한번 해봤고요. 한 개 더 있죠. 필터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점명이 강으로 시작이 나왔네요. 그죠? 요 안에 두고 필터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자, 지점명 필드 옆에 하살표 클릭하시고 강으로 시작이니까 텍스트 필터 가셔가지고 시작 문자 선택하고요. 여기에 강이라고 치면 되죠. 강. 그리고 확인 눌리면 강으로 시작하는 게 4행, 5행, 6행, 7행, 10행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자, 결과는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유의성 검사 2로 가셔야 돼요. 음. 여러분들 프린트몰에 그 이메일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라는 문제 맞습니까, 혹시? 제가 봤나요? 프린트몰에? 그런 문제 없어요? 있죠? 간호가 프린트몰은 제가 잘못 들을 수 있다 보니까요. 맞죠? 자, 이제는 함수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요. 요 데이터는, 실제 시험 데이터는 아닙니다. 책에 이 문제가 나오는데, 책에 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용은 기출 유형하고 비슷하게 넣어놨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잠시 만들어놨어. 음. 우리 교재가 뒤쪽 기출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지만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만들면 돼요. 함수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C3부터 C5를 잡고 이메일 입력하는 범위인데요. 이메일 입력 시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서치 함수가 나와 있죠. 요거 함수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범위 잡고. 근데 함수를 쓰는 경우는 데이터 유선 검사를 떼어놓고요. 제한 대상이 사용자 지정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식을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이제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서치 함수는요. 여러분들 찾을 문자 콤마 셀 주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위치는 뭐 필경이니까 헷갈릴까 봐 이렇게 할게요. 셀 주소 데이터에서 찾을 문자에 대한 시작 위치 값을 권합니다.
그러면 search 함수는 영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교함수가 있는데요. 이 비교함수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야는 구분, find는 여러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search가 나왔으면 그의 친구 find도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find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배열 수식에서 많이 나와요. find는. 그럼 지금 우리 교재는 최신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find 함수는 기출에 나왔던 함수예요. 배열 수식안에. 지금 여러분들 좀 이따가 보고 search 함수는 여러분들 찾을 문자 곧 맛을 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찾을 거다 이거죠. 어디서 요 셀 주소하는 데이터에서 그러면 A 소문자가 아니고 search는 그냥 A를 찾을 거예요. 영어 A. 영어에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A. 지금 두 번째 A 요거는 안 찾습니까? 첫 번째 이 시간에 A를 찾습니다. 음. 그래서 3이 나옵니다. 3.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제 필기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 저 위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필기용인데 하는 똑같은 A인데 A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나는 두 번째 A를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에 나타난 A 하면 위치 값을 1을 넣으면 그냥 첫 번째 A가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A를 찾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내야는 이제 3이 아니고 3, 4, 5, 6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위치를 넣으면 해당 위치에 있는 찾을 문자의 위치값 찾. 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조하시고요. 이건 필기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실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드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별하거든요. 야는 소문자 A를 찾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소문자 A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오고요. 대문자 A를 찾겠다 이거거든요. 대문자 A는 세 번째였죠. 야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파인드. 별로 차이점이 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 풀 때 두 번째 이유로 골뱅이가 반드시 입력되려면 찾을 문자는 골뱅이. 두 술 찍으면요. 2 이상 값이 나오면 두 번째 골뱅이가 입력돼 있다는 조건식이거든요. 맞잖아요. 선생님, 저는 일하기 싫고, 일하면 안 됩니까? 똑같죠. 1을 초과하나 2 이상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이라도 되고, 야도 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값부터 나온다면, 이상값 나온다면 존재한다는 소리죠. 입력했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나오면 문제 또 다른 유형이거든요. 골뱅이가 포함은 여러분들 무조건 첫 번째부터 있어야 되겠죠. 1 이상. 그죠? 요렇게. 우리는 요걸로 갈 겁니다. 요걸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식 여기 가셔가지고 면하시고 search search 쌍따옴 치고 골뱅이가 찾을 문자입니다. 콤마 주소는 이메일 야부터 검사해야 되죠. C3 갈로 닫고 이 값이 2 이상 값이 나온다면 두 번째 이유부터 입력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식 넣을 때 이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식 작성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설명 메일 탭에 가셔가지고 제목에 이메일 입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 메시지에는 반드시 뭐 글자 좀 많네요. 두 번째 이후부터는 골뱅이가 띄우고 포함하여 입력하세요. 물티플. 2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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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가지고 아이콘은 느낌표 삼각형이죠. 경고. 제목에는 입력 오류.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들 이메일 입력 시 골뱅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오류 메시지 끝에는 점이 들어갑니다. 많았습니다. 점.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려가지고 자 손오공 이메일에 여러분들 S만 치볼까요, 그냥? S 엔터 치면 에러 떠야 되겠죠? 지우고 엔터. 네, 골뱅이가 없으니까. 그죠? 아니요. 다시 S 다음에 골뱅이 향이 넣어볼까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 안 돼야 되죠? 들어갔으니까. 자,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때는 이전 되돌리기 아이콘을 한 두 번 정도 눌리면 원래 데이터로 나오죠. 그럼 잘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서치 함수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포함은 1 이상. 포함은 1 이상 값이 나와야 되죠. 위치 값이. 자, 그 다음 출제용 3은 MOD 함수를 쓰는 건데요. 이 MOD가 제시될 때가 있고, 제시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자, 옆에 유효성 검사 3에 가셔가지고요. 12의 배수 요거 할부 개월수라고 친다면 한 12의 배수값만 넣어야 돼. 그런데 배수가 나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제 MOD 함수가 기억나야 되는데 이 간혹가다 MOD 함수 쓰라 안 쓰라고 말도 없고 그냥 12의 배수, 뭐의 배수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MOD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MOD 함수는 인수 1, 인수 2거든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누었을 경우 나머지를 관함수입니다. 그럼 5를 3 나눴을 때 당연히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당연히 2죠? 그죠? 인데 여러분들 인수 2가 중요합니다. 뭘로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수의 조건을 알아보면요. n의 배수, n은 자인수라 합시다. 숫자가 어떤 수를 n의 어떤 수가 n의 배수가 되려면 해당 배수인 요 숫자 n으로 나눠줄 경우 나머지는 0이 됩니다. 0이 나온다면 이 어떤 수는 n의 배수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의 그 식은 이렇게 되면 MOD 주소 안에 숫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당 배수 n 나왔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n의 배수거든요. 얘를 3의 배수를 한다면 여기에 주소 요 자리에 여러분들 0, 3, 6, 9 치면 다 여러분들 나머지가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다 3의 배수죠. 그리고 0은 모든 수의 배수죠. 인수 2가 인수 1보다 클 때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 나누기 안 되잖아. 그죠? 야, 크니까. 야가 나머지죠. 그죠? 그래서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결과적으로. 그럼 12의 배수는 요 n절에 12 넣으면 되죠, 뭐, 12. 검사할 때. 여기 끝이에요. 요것만 한개 외워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이 3부터 이 5를 잡고, 데이터 위성 검사 띄우시고요. 설정 탭에 가서,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 그리고 수식 자리 여러분들 너는 꼭 들어야 됩니다. MOD. 소문자 쳐도 관계 없어요.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수일은 해당 요 셀 주소, 요 숫자가 12의 배수인지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콤마, 해당 배수인 12로 나눠야 되겠죠.
발로 닦고. 그 값이 나머지가 0이 나온다면 12의 배수가 맞다는 소리죠. 그죠? 우리는 뭐 넣으면 돼요? 그대로 요 자리에 12만 넣어주면 되죠. 이게 바로 이거죠. 그죠? 23, 12 발로 닫고 이꼴 0. 이 조건 만족한다면 12배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잘 적었다면요. 설명 메시지 가셔가지고 제목에는 할부 개월수 입력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12개월 단위로 입력하세요. 12개월 띄우고 단위로 입력하세요라고 쓰면 되죠. 네, 오류 메시지 탭에 가서 아이콘 느낌표 동글뱅이 정보고요. 제목에는 입력 오류. 그다음에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월수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뭐 이거 타이핑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확인 누르고요. 이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기 가서 13을 여기 요 자리 13을 집어볼까 14? 그럼 O를 떼야 되겠죠. 취소. 24를 집어볼까요? 넘어가야 되겠죠. 맞지? 12초도 아무 메시지가 뜨면 안 되죠. 그럼 끝이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MOD 함수하고 서치 함수가 기출에 많이 나왔거든요. 요거 뭐 다른 함수를 일부러 내진 않고 이 함수가 등장을 중간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이 기타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 자,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 이제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C로 하셔가지고 여러분 교재는 2024 커말 2급입니다. 프로 들어가셔가지고 엑셀로 가셔서 교재 여러분들 1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 작업할. 4장 출제 유형 01을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 유형 01. 자, 이제 기타 작업은 뭐가 나오느냐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작업은 35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차트 작업 10점, 다섯 문항 2점씩. 그다음 메이커로 만드는 문제 두 문항 나오고요. 5점, 10점입니다.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이거예요. 딴 것도 낸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기출이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를 설정할 문제가 이제 거의 뭐 고정 문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건부 서식 설정할 때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로 표시하는 작업 과정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분석 기능이죠. 분석 기능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요것은 여러분들 우리 사실 나중에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음, 지금은 야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타 작업에 야가 먼저 나옵니다. 야가 분석 기능. 다섯 가지 설명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요것은 사실 요것 때문에 배우는 건 아니고요. 분석 기능, 분석 작업 3번 문제에서 2번 문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부터 갈 건 아니고.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폼, 세 문항 5점씩 15점. 3번 문항부터 여기서부터 1급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코드 짜는 거야. 그래서 1번과 3번 문항만 올인할 거예요. 2번 문항은 여러분 이거 버려도 돼. 5점 버리고요. 그 대신 시점을 꼭 맞춰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30점을 목표로 갈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차트 작업부터.
여러분들 책 보시면 사실 차트 구성 요소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책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적을게요. 자, 책에 보면 1번 차트 영역인데요. 요 그림을 조금 제가 활용 좀 할게요, 여러분들. 누락된 부분도 좀 있으니까 요거 조금 해가지고 보소도 좀 빨리 집어넣고 제가요. 좀 넣고 그다음에 요것도 좀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제가 요 그림하고 비슷하게 한번 가보면 음, 뭐 임의로 잠시 안 할게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끼지? 제가 프로그램 다 끼워버렸어. 설명용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바꿨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 책의 1번부터 보면 차트 영역 1번 돼 있죠? 여기 차트 영역이에요. 요 개체 선택하면. 그다음 2번은 그림에 제일 옆 색깔 넣어놨거든요. 또 노란색 그림입니다. 어. 그럼 차트 영역은 컨트리라면 이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은 요 안에 주눈금선을 감싸고 있는 안의 네모 영역. 그림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차트 제목은 야가 차트 제목. 우리 책에서는 서비스 통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기본 세로축, 왼쪽에 있는 축이 기본 세로축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면 갑축이 돼요. 그럼 기본 세로 갑축입니다. 갑축. 반대인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이 그렇고요. 5번은 기본 세로축 제목은 여기 축 제목. 축제목을 집어넣으면 270도로 회전된 형태로 일단 먼저 들어가거든요. 세로로 할 수도 있고 가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그리고 일단 책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빠진 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6번은 데이터 계열은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씩 있죠. 항목마다. 야가 다 데이터 계열입니다. 야도 데이터 계열이에요. 표시 꺾어서 정도. 그래프가 다 데이터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범례는 요 밑에 있는 게 범례. 책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수, 서비스 가입자 수, 서비스 이용률이죠. 거기 요거라 보시면 돼요. 그림은 안 똑같지만. 그러면 이 범례 안에 있는 이름 있죠. 그 이름 한 개 적어 놓으시기를. 요 이름을 계열 이름이라 합니다. 왜? 필기에 나오거든요. 필기에서는 요 구성요소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고를 수 없어요.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지금 가로축에 있는 이름 이제 할 건데요. 요 밑에 요 축이 가로축입니다. 가로축 설명은 지금 없거든요. 야가 기본 가로축인데 요 밑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 문자 데이터입니다. 항목 이름.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축에 있는 이름은 항목 이름, 범례 안에 있는 이름은 계열 이름. 그럼 제가 설명할 때 A사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세요 하면 선택. 범례 보고 선택하는 거. 그럼 범례 왜 있느냐? 색깔 딱딱 넣어주니까 찾기가 편하죠. 이하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계열인지. 그래서 범례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역할이 범례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8번 보조 세로축은 요 축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축. 보조 세로축.
그러면 왜 기본 세로축을 쓰면 되지? 왜 보조 세로축까지 표시를 하는 겁니까? 보조 세로축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겁니다. 보조 세로축은 단위 차이가 클 경우 1번. 단위가 다를 경우에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위 값 차이가 클 경우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건 현재 여기에는 최대값이 1000이잖아요. 1000. 야, 최대값이 100이죠. 그러면 야를 만약에 기본 세로축을 쓴다면 요 100이 최대값인데 요 표식이 있는 각건선은 요 밑에서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오질 못하죠. 야가 최대 야가 100이니까. 그죠? 야가 길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나 숨 좀 쉬자 이겁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 축을 쓰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조 축을 딱 써주면 야가 갑자기 퍽 올라오는 거죠. 이 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차가 클 경우는 밑에 깔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보조축을 써야 됩니다. 또 쓰는 것이 맞고. 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단위가 다를 경우. 한 개는 숫자고 한 개 백분율일 때 여러분들 오른 왼쪽에 있는 기본 축적 숫자인데요. 여기에 퍼센트도 같이 표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백분율일 때는 보조축을 써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보조축을 쓰는 경우는 혼합형 차트일 때만 있습니다. 주로. 차트 모양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두 개가. 혼합형 차트일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조, 세로축은 오른쪽에는 축이다. 그 옆에 있는 제목은 보조, 세로축 제목까지가 책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빠진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요것을 이렇게 할게요. 책에 보면, 가로 주름검선은 꺼져 있네요. 여기에. 요 선 있죠. 그림이 아닌 요 선, 가로선. 야가 이제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설명이 안 돼 있네요. 그죠? 기본 가로 주름감상 아셔야 됩니다. 왜? 필기 시험 쳐야 되잖아요. 이제 필기 시험 뭐 합격하신 분 빼고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주름감선은 세로 주름감선이 책에는 없네요. 그죠? 제가 꺼놨어요. 이렇게. 세로 선이 꺼지면 야는 기본 세로 주름감선. 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개 또 빠진 게 뭐냐면 데이터 레이블이 빠졌거든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뭐냐면 요겁니다. 숫자 한 개 넣어놨으면 제가요. 요게 데이터 갤 위에 숫자나 요 항목 이름도 표시할 수 있거든요. 계열 이름도 표시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두 개를 한번 다시 표시를 잠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학계 820 나오면 학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범위에 있는 거잖아. 계열 이름하고 값을 표시한 거고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항목 이름을 표시한다면 2018년은 여기 있는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항목 이름과 값이 나왔다. 여기 다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아시겠죠? 그럼 데이터 레이블의 종류는 몇 개 있다? 크게 따지면 네 개입니다. 값 안에 있는 숫자 100분위로 포함되어 있고요. 항목 이름, 계열 이름은 셀 값에 있는 데이터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데이터 레이블이다. 근데 요즘에는 플러스 데이터 레이블이 나오다가 데이터 설명선이 나오거든요. 설명서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한 개만 표시하고, 그냥 표시 다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이 부분만 데이터, 여러분들 제가 레이블 추가에 딱 하삽을 눌렸더만은, 여기에 데이터를 요거 하삽이 딱 눌리면, 자꾸 사라지네. 그냥 여기서 여기 데이터 설명선 추가가 있죠, 그죠? 여기 요즘은 이제 나와요. 설명서는 여러분들 설명 도형 같은 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임의로 한 개. 딱 눌렸더만은 이런 거. 이 설명서.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설명서를 또 모양새를 바꿀 때는 예벌 도형 이렇게 말풍선 타원형을 바꿔라면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 플러스로 나오는 설명선. 이거는 도형 안에 설명 도형이죠. 설명이라는 도형 안에 설명 도형을 넣는 거죠. 도형은 설명돼 있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왼쪽부터 먼저 책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왼쪽에는 기본 세로축 최소값은 0입니다. 0. 최대값은 요거 말고 책 보면 4만이죠. 최대값은 4만. 요거 올라가서 책 기준에서 최소값은 여러분들 요거 기본 세로축입니다. 최소값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여러분들 뭐냐? 제일 위에 있는 값 4만. 4만 맞죠? 공이 4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 단위 증가값을 말하거든요. 증가값은 여러분들 뭐냐? 현재 보시면 5천씩 증가되어 있네요. 5천. 근데 여러분들 버전이 2021 버전 바뀌었는데 이거는 16 버전은 주 단위였고요. 2021 버전에서는 기본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책을 하니까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주 단위를.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책 기준에서 보면 보조 세로축 있죠? 보조 세로축 최소값은 0이고 0은 아니네요. 66이네. 그죠? 최대값은 80이네. 80. 책 기준, 책 기준. 기본 단위는 여러분들 20증가 2. 요거는 그림 보고 입력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까지. 자, 요까지 구성 요소 알아봤습니다.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 차트 빼기 시트입니다. 학계 계열은 범례를 잠시 볼까요? 범례 보면 색깔이 좀 짙은 파랑 색깔이죠. 요 차트에 대해서는 딴 차트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해당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요. 요 계열 안에서 오른쪽 버튼 요 계열만 딴 걸로 바꾸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요 메뉴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 종류 변경창이 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학계라는 요 계열에 대해서 화살표를 이시가지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겁니다. 요 차트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되고요. 또 우리 책 교재가 2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1번이 끝난 건 아니고 1번과 2번이 연결돼요, 지금. 보조축이 보이도록. 이 말은 보조축을 옆에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바뀌죠. 얘가 표식이 있는 것과처럼 바뀌고요. 보조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또 있습니다.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되어 있는데 기본 단위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책임을 밖에 있다는 관계 없습니다. 일단은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있는 축, 숫자 축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의 단축키. 이거 또 쓸 거예요. 축 서식창이 되죠? 여기에 최소값은 760 돼 있지 않습니까? 750. 최대값은 여러분들 950. 요게 직접 여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50으로 바꿉니다. 야가 증가값이거든요. 기본 단위. 그리고 창을 닫으면 여기 보시면 최소, 최대, 증가값, 기본 단위 잘 바뀌었죠. 그죠?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고요. 1번, 2번을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차트 제목 넣고 축 제목도 다 넣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좀 빠른 메뉴는 좀 이따가 쓰고요. 나중에 기출 풀 때 쓰고 우리 위에 탭 메뉴 한번 써볼까요? 차트 디자인 탭에 가면 제일 왼쪽 보면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요소 추가가 있거든요. 이거 늘리면 구성 요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차트 제목부터 넣는다면 화살표 있죠? 여기에 갖다 대면 차트 항상 위에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차트 제목. 축 제목도 다 넣고 시작할게요. 왼쪽에 하고 오른쪽 축 제목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다시 눌려가지고 축 제목의 기본 세로 또 눌려서 축 제목의 보조 세로
그러면 기본 축제목과 보조 세로 축제목이 270도로 회전된 형태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한번 바꿔볼까요? 그 그림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블럭을 잡아서 업료 띄우고 판매량이라고 치면 됩니다. 업료 띄우고 판매량. 그다음 왼쪽에 있는 축제목 블럭을 잡아서 여러분들 판매량이라고 치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 축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럭을 잡아서 합계라고 치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해당 차트 제목, 축제목 두 개 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차트 제목은 그림자를 했죠. 책이 혹시나 오프셋 대각선이 나와 있는 책이라면 좀 잘못됐고요. 오프셋 대각선은 빼버리고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이게 2021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책이 변경돼서 출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차트 제목 서식창에 들 거거든요. 효과 낼 때는 두 번째 아이콘, 효과 아이콘입니다. 이거 누르면 여러분들 그림자가 보일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 클릭하면 여기에 미리 설정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면 방향이 쭉 나옵니다. 바깥쪽에 청원기 여러분들 오프셋 오른쪽 아래거든요. 이거하고 안쪽에 가운데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가운데. 지금은 바깥쪽이 처음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요렇게 들어가죠. 음, 바깥쪽 여기 오른쪽 여러분들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요까지가 3번이 끝났어요. 요건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4번은 여러분들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게 주눈금선이거든요. 요거 보이지 않도록 이 주눈금선을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해봐요. 또 딴 방법은 여러분들 차트 요소 추가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눈금선에 기본 주 가로 한번 다시 클릭하면 야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와도 됩니다. 눈금선 가서 요거 클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일단은 주 눈금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례 위치 바꿀 건데요. 밑에 이게 범례거든요. 범례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그럼 막바로 범례 서식창이 뜨면서 범례 위치가 딱 보이죠. 그어서 오른쪽 선택하면 됩니다. 옵션을 이렇게. 제가 이걸 닫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안 닫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차트 만약 아까 차트 제목 있잖아요. 놔두고 하면 안 됩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는데 또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요거 하고 난 뒤에 약을 닫고 범례 선택하고 컨트롤 번 누르면 막바로 약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음. 그래서 안 그러면 여기서만 했을 때는 하고 나서 범례 선택해서 요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걸 아이콘 눌릴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또 요것도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잘 모를 때는 범례 옵션 요거 눌려야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닫고 막바로 떼어보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편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5번은 추세선을 건데요. 추세선은 어떤 특정 계열에 대해서 어떤 변화되는 과정, 변화 과정을 선으로 이기라는 이 추세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열이냐면 A사죠. 요 색깔 보시면 요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요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끕니다.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추세선 추가를 클릭하면 단축 메뉴에서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창이 떠요. 모양새 바꾸고 있어요.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선형 모양 맞거든요. 손댈 건 없어요. 음. 근데 필기에서 추세선 모양새가 시험에 나옵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노트랑 잘 찍어 놓으시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들어가면 잘 들어가죠. 거기 범례도 넣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워밍은 됐어. 아,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건 구성 요소 익히기 위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기출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또 잠시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우리 프린트물은 우리 C로 가셔가지고, 그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거기에 여러분 차트를 여시면 됩니다. 차트 1부터 보면요. 자, 우리가 이때 이거는 기출 문제 2021년도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그 선입견이 뭐냐면요. 차트는 표를 한 개만 잡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개가 나왔어요. 음. 아예 틀을 깨버리죠. 문제가. 자, 그래서 1번부터 막힌 거죠.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문제 보시면요. 진달래의 2021년 개화 시기 요겁니다. 딴 거 이 두 개는 매화와 벚꽃을 미리 범위 잡아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표를 추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완성 그림 보시면 그 매화라는 것이 매화 말고 진달래라는 계열이 들어가 있죠, 그죠? 법례 안에. 그 안에 일단은 밑에 보면 가로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역이 들어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죠. 그죠? 2021년. 그죠? 그러면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는 일단은 차트 개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 가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자, 요건 직접 우리는 이 아들을 추가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우선 범위 항목, 계열부터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계열 이름은 찍을 수는 없어요. 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히 찍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직접 타이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달래라고 치야 됩니다. 글자로. 진달래. 나중에 여기에 진달래라고 이게 찍힐 거야. 계열 이름. 이거 계열 이름 아닙니까? 요거 나중에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계열값은 여러분들 여기 2021년 이기 계열 요 올라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값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 2021년 날짜 데이터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넌 빼고는 다 지우세요. 너는 놔둬놓고. 그리고 2021년도 3월 23일부터 쭉 다 잡아주세요. 야가 이제 계열 값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랬더만 옆에 가로축에 들어갈 데이터를 설정을 안 하면 기본 값이 1, 2, 3, 4, 5가 나오거든요. 야, 이거 지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가로축에 들어갈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도 여러분들 우리는 편집해서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편집,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 편집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축 레이블 범위 지역 제주부터 서울까지 쭉 다 잡아줍니다. 음.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야가 이제 제대로 인식했는데 딴 데 매화 눌려보세요. 똑같죠? 벚꽃도 지역 다 들어가 있죠. 진달래도 방금 했던 거죠? 다 들어가 있네. 그리고 확인하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점을 날린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 2번이 끝났고 2번은 매화 계열 색깔 보면 파란 색깔이죠. 이것만 딴 차트로 바꿔라 이거죠. 그러면 매화 데이터 계열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래프를 선택하고요.
우클릭해서 여러분 이 계열만 또 차트 종류 바꾸면 되거든요.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여러분들 말 그냐면 우리 문제 봤더만은 영역형이죠. 왼쪽 범주 차트 종류 중에서 영역형부터 먼저 선택하고 영역형. 모양새는 올리면 요게 3차원 중에서 3차원 말고 처음 영역형 요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요. 데이터 계열 차트 종류 계열 차트 주의면 가서 여기 가시고 진달 이거 눌려가지고 여기서 영역형화 돼요. 방법 두 가지는 이게 더 편하죠. 이거 늘리고 하는 게 화살표가 편합니다. 요거 하도 되지만 요거 말고 이게 더 나아요. 진달래 눌려가지고 영역형에서 처음 기 영역형이거든요. 바뀌었어요. 영역형. 잠시만. 저거 잘못했죠. 지속. 엉뚱하겠죠. 제가 매화죠, 매화. 제가 매화의 영역형이죠. 요겁니다. 매화의 영역형이죠. 자, 확인 눌리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 놓고 끝난 건 아니고요. 미세 효과, 도형 스타일을 넣을 건데 여기 미세 효과, 주황, 강조육 효과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도형이에요, 도형. 그럼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디자인 탭 옆에 서식 탭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고 여기에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세히 버튼 요거 눌려볼까요? 그러면 효과가 여러 가지 나와 스타일이. 미세 효과는 네 번째가 미세 효과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황은 맨 끝에 처음 거죠. 야가 미세 효과 주황 강조입니다. 퍼지는 효과예요. 퍼지는 효과. 미세 효과. 야를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해제하시면 잘 들어갔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이 끝났고요. 3번은 진달래 계열 요겁니다. 색깔은. 광주 항목. 그 그림 보시면 광주 저 위에 3월 03월 31일이라고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우리 보시면 광주에 여기에 표식이 있는 꺾은 표식규 있죠. 이 부분에만 3월 31일 표시할 거예요. 그럼 광주 요 네 번째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표식 기호를 선택하고요. 한 번 선택하면 다 선택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 들어가거든요. 한 번 다시 클릭. 천천히 두 번. 야만 식. 요거만.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면 여기 있는 날짜 값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날짜 데이터가. 해볼까요? 요렇게, 들어갔네요. 그럼 요 한 개만 데이터 레이블 넣을 때는 천천히 두 번. 더블 클릭 말고. 안 그러면 다 들어가요. 요거 만들 거거든요. 그럼 잘 됩니다. 자, 요까지가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또 뭐냐? 지금 이게 딱딱하죠? 턱턱 아주 딱딱하게 꺾이죠. 그죠? 야를 부드럽게, 완만하게 바꿀 거고요. 요 표시 기호를 동그라미 요 표시 기호로 바꿔. 그럼 일단은 진달래 데이터 계열 그래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뜨죠? 여기서 제일 앞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가야 돼요. 여기 다 있어. 완만한 선도 여기 표시기호 바꾸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완만한 선은 어디 있냐면 제일 밑에 완만한 선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밑에. 야를 체크하면 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체크. 완만한 선 체크. 그 다음에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표시 기호를 바꾸고 싶으면 올라가서 요 선 위에 보면 선도 있고 표식이라는 메뉴 있잖아요.
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요 안에 표식표 바꾸시는 게 있거든요. 표식 어디 있습니까? 아, 표식 옵션까지 들어가요. 표식 옵션. 요게 여기 표식 기호거든요. 기본 제공 옵션을 먼저 선택하고 야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옵션 하면 활성화되어 있죠. 이 형식을 모양새를 동글뱅이 밑에 거 밑에 세 번째죠. 동그라미 모양 요걸로 선택하면 되죠. 자, 그리고 닫아볼까요? 자, 동그라미로 다 바뀌었네. 그죠? 선도 완만하네요. 완만해. 이렇게 하면 잘 된 거죠. 이게 차트가 여러분들 그냥 그저 10점 주는 게 아니에요. 차트도 2점씩 감점되는 경우가 수 많거든요. 차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4번이 끝났고 5번 보겠습니다. 5번. 기본 세로 주는 껌선. 세로 주는 껌선 없잖아. 그죠? 이번에는 좀 빠른 개념 써볼까요? 더하기. 더하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거기에 눈금선을 갖다 대면 화살표 클릭하면 나오죠. 우리 기본 세로 주는 껌선 넣어야 되거든요. 세로 주는 껌선. 기본 여러분들 세로 주는 껌선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주 세로는 세로 주는 껌선. 두 번째 것을 체크. 자, 그래서 눈금선 가서 기본 주 세로 체크하면 오 세로선이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가로축 보면 가로축 요게 요거는 가로축 눈금선이고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축 위치 눈금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 눈금에 딱딱딱 맞춰가지고 뭔가가 이동됐어요. 그죠? 세로축 교차 요 부분 보시면요. 요 선이 여기 딱딱 맞춰서 그래프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요 끝에도 보세요. 영역형도 요게 딱 맞춰놨죠. 요렇게 어떻게 하느냐. 스타트가 가로축이죠. 그럼 가로축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1번 가로축 서식을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만은 여러분들 여기에 세로축 교차도 있고 그 위에 축 위치까지 보입니다. 여기에 눈금에 맞춰서 야를 딱딱 그래프를 이렇게 붙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눈금을 옵션을 선택하면 축 위치 눈금 자 눈금을 선택하니 동안 오딱딱 눈금을 맞춰가지고 요 눈금선에 여기 뭐 교차 여기에 붙는 건 아니고 이 선이 다 눈금선을 그냥 딱딱 붙죠 이렇게 야도 마찬가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순서가요. 가로축의 그러면 가로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축 서식창 띄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로축 교차의 다음에 뭐라 했어요? 축위치 그죠? 그다음 눈금 이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돼요. 메뉴 그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끝난 건데요. 완성 그림하고 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맞으면 10점. 예를 들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차트 2로 갑니다. 자, 요번에 밑에 출제 유형입니다. 1번 판매량 계열 데이트 범례 보시면 야죠. 그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데이터 표식은 예전 말이고 표식이 있는 이건 뭐 2024년, 25년 문제가 아니니까 20, 전의 문제니까 데이터로 나와 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원래 올해부터는. 그러면 판매량이라는 요 계열 연두 색깔이죠. 이하 계열을 먼저 선택하고 똑같습니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량 계열 이름 보이시죠? 요 화살표 눌리셔가지고 표식이 있는 것건 선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까 해봤죠, 그죠? 네 번째 거 바꿨어요. 야는
보조축로란 말은 있느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림에서는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시사항은 없죠. 근데 그림에는 보조축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도 없는데 그림에는 보조축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보조축 넣었어. 자, 그리고 판매량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고요. 1번이 끝났습니다. 2번입니다. 차트 제목 넣을 건데 일단 제목 개체부터 넣겠습니다. 차트 제목 개체. 또 더하기 빠르면지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차트 제목 옆에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이거 클릭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차트 위.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타이핑할 건 아니고 여러분 문제 보시면 B1셀과 연결시켜라. 이 말은 B1에 찍혔던 요 제목이 차트 제목으로 연결시켜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차트 제목 개체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여기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넌을 넣고 이꼴 넌 해당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B1. 이 데이터가 연결돼서 여기 그대로 찍힙니다. 엔터 치면 돼요. 이렇게 연동이거든요. 요즘에 이 연동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직접 타이핑 안 하고 연결하는 방법. 수식 입력줄에 가서 뭐부터 입력한다? 는 주소만 찍어주고 엔터 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끝난 건 아니고요. 요 글자체 바꿀 거예요. 도둠, 불쾌하라 돼 있죠? 이 차트 제목 개체 선택되어 있다면 위에 보시면 홈 탭, 글꼴 그룹에 도둠은 여러분 눌려서 선택이 되고요. 한번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거든요. 막바로 타이핑하는 게 빠릅니다, 사실은. um이 이거 한번 클릭하고 여러분들 엔터 하면 그대로 그 글자체가 반영이 되는 거죠. 자, 했고요. 도둠체 아닙니다. 돔이에요. 그 다음에 굵게는 요 글꼴 그룹의 첫 번째 가짜가 굵게, 두 번째 가짜가 기울임, 세 번째 가짜 밑줄이거든요. 첫 번째 가짜 클릭하면 됩니다. 굵게라, 굵게 됐네. 음.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고, 3번을 보겠습니다. 판매량 계열 색깔 좀 봐야 됩니다. 똑같은 연두색이죠? 거기에 보니까 데이터 값, 이건 다 표시되어 있네. 이럴 때는 그냥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요. 막바로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럼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값 표시했습니다. 위치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데이터 레이블 위치를 위쪽에 만약 그림이 위쪽에 만약 야가 위치되어 있다면 변경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는 데이터 레이블 위치도 변경하시오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시험에. 지금 오른쪽 맞거든요. 근데 혹시나 데이터 레이블 위쪽으로 바꿔라고 나온다면요. 이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 이거는 뭐 문제와 관계없지만은 컨트롤 1번 그럼 데이터 레이블 서식창이 뜰 거거든요. 데이터 레이블 요 위치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위치.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랑 계열, 겹치기. 목표랑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데이터 계열. 겹치기는 전년도 판매량을 같이 겹쳐져요. 두 개가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랑 데이터 계열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그러면 막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창이 뜨면서 계열 겹치기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수치 그대로 요 수치 17을 지우고 50이라고 입력하면 돼요. 50. 50. 그리고 닫기 하면요. 겹쳐졌어요. 50만 입력하면 됩니다. 50. 요까지가 3번이 끝났습니다. 3번. 4번 또 뭐냐? 기본 세로축은 왼쪽 축이 기본 세로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 기본 단위 두 개만 내렸죠? 왼쪽에 있는 숫자 축인
기본 세로축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1번. 최소값 100이라고 여기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기본 단위 300으로 했죠? 기본 단위 100으로 돼 있잖아요. 3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닫으면 최소값 100, 그 다음에 증가값 300씩 증가되고 있네요. 그죠? 그 증가값.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번. 차트 영역, 오타네요. 영영돼 있네. 영역입니다, 원래는.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림자를 했는데 오프셋 오른쪽 아래죠? 둥글게. 이 차트형이 둥글게 참 잘 나오고. 거의 시험 기출 보면요. 둥글기가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늘 나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단 차트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차트 영역 서식창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자는 요 밑에 요 두 번째 하면 되는데 우선 둥글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채우기 선택 아이콘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요거부터 요걸 또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둥글게는 막바로 띄우는 요 화면에서 밑에 제일 밑에 둥근 모서리 이 말이거든요. 이거 한번 체크하고 그러면 이 모서리가 나중에 보면 이게 둥글어졌어요. 그리고 효과 아이콘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미리 설정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아래 잘 나온 데 있죠. 아까 똑같습니다. 바깥쪽에 처음 야를 선택하면 야를 클릭. 그러면 그 색깔 그게 들어가죠. 그림자가 닫고 하면 둥그러졌고 여러분들 그림자 들어갔죠. 이러면 몇 점? 10점. 어때요? 할만합니까? 잘 모르면 동영상을 또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분석 기능이 어떤 건지 알아볼 건데요. 넘기시가지고 조금만 더 맞출 건데 개념만 정리하면 맞출 거예요. 막바로 내일부터 분석 기능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새로운 파일 열 필요 없고요. 내일부터는 128페이지 들어갈 거고 하기 전에 일단은 메이크로가 뭔지부터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 메이크로는 1년의 작업 과정, 여러 작업을 기록해서 메이크로를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저장한 메이크로를 도형이나 단추를 그려서 해당 저장했던 메이크로를 할당 지정해서 요 버튼 단추나 도형 누르면 한 번만에 실행되는 게 메이크로거든요. 그 메이크로 기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은 분석 기능이 안 나와요. 형식,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설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분석 기능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기능이 메이크로라는 거. 그리고 메이크로를 만들 때 기록하는 출제되는 작업 내용들이 거의 1번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100%좀 심한 말이지만 거의 99%입니다. 기출에. 그래서 거의 여기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예전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 아이콘 집합, 데이터 막대가 나온 적이 있고요. 분석 기능이 옛날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건 우리 오늘 해볼 거니까. 근데 요거 제가 아까 잠시 보여드린 데 있죠, 그죠? 요거 우리 잠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가 적당하진 않고 요 데이터로 한번 잠시 우리 차트 2로 갑니다. 즉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판매량에 대해서 아이콘을 넣는데 삼색 신호등을 넣어라 라고 했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판매량 먼저 해볼까요? 연습입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가서 새 규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이콘 넣을 때는 규칙 유형 선택에서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정에 서식 스타일을 요사식 아이콘 넣을 때 데이터 막대도 맞죠. 요선 첫 번째 유형 선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아이콘 집합이 있습니다. 아이콘 집합. 그래서 여기 삼색 신호등이거든요. 어떻게 잘합니까? 올리면 이름 나와요. 눌려가지고 살짝 올려보세요. 삼색 신호등 나오죠? 이거 보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녹색은 예를 들어서 요 수치를 잠시 보면 만약에 700 이상은 뭐 하고 500 이상은 뭐 하고 나머지 뭐 하라 이렇게 나왔다면 백분율이 아니고 숫자거든요. 숫자 바꾸고 여기 값을 연습입니다. 700 씹으십시오. 700 이상 값에 대해서는 숫자 앞에 녹색 아이콘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100분이라고 숫자 500으로 잠시 연습입니다. 500 이상인 값 앞에는 노란색 신호등을 들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미만이거든요. 근데 빨간색 신호등인데 여러분들 올리면 테두리가 있는 빨간색 원이고 야는 우리를 완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또 있어요, 이게. 그죠? 똑같은데 여기 네 번째 줄에 빨간색 원에 마우스 올려볼까요? 여러분들 올렸더만은 야가 진짜네. 이 삼색 시동 나올 때 빨간색은 이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요걸 네 번째 걸로 바꾼다는 거, 네 번째 줄 있는 거. 이거 눌려볼까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요렇게 들어가는 요것을 기록하는 거죠. 여기 아이콘 집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달성률까지 잠시 해볼 건데 데이터 막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좀 약간 적당하지 않고 어 우리 목표량가 해볼까요, 그냥? 자, 요거 목표량 범위 잡고 똑같이 조건부 서식 여러분들 세규칙 그 다음에 셀 값을 기준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는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 그리고 그러면 종류는 뭘로 할 거냐? 여러분들 시험에서 백분위수가 나온 적이 백분위수. 10%부터 백분위수 90%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백분율 말고 백분위수. 그러면 10%에서 90% 해당하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 막대를 쫙쫙 표시할 건데 그래서 종류는 백분위수. 최소값 10%, 10. 100분의 최대값은 90 이렇게 하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칠이 말고 글라데이션 채우기를 해라.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랬다면 이것을 노랑으로 바꿉니다. 노랑, 노랑. 이렇게 놓고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왜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분의 수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데이터 막대인데요. 함수에서 100분의 수는요. 여기서 퍼센트리라는 함수인데요. 요거는 우리 실기에 나오는데 요즘에는 퍼센트리 INC로 바뀌었어요. 요거. 근데 퍼센트리 예전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것은 이 범위에서 백분위수가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국 상위 수능 점수 1% 해당하는 그냥 숫자값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 범위에서 퍼센트 해당하는 숫자값을 구하는 게 백분위수입니다. 그러면 수능 1% 성적은 몇 점이냐? 전국적으로. 그럼 399점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10%에 들어가는 숫자는 점수는 얼마겠느냐? 10%라고 쳐볼까요? 발로 닫고 엔터. 375고요. 그 다음에 야를 살짝 복사해서 여러분들 엔터 치고 야는 어 범위는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범위를 다시 범위 콤마 100분율이거든요. 90% 넣어보겠습니다. 700이거든요. 그뭐 10%부터 90%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만 데이터 막대를 표시한 겁니다. 300은 왜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니까. 10% 시작은 375점부터니까. 야, 나의 데이터 막대 색깔이 안 들어간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예전 기출 문제에 나온 적이 있다 이거죠. 요것을 이제 기록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잠시 언급한 건데 예전에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여드린 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일 오시면 이제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내일부터는 분석 기능, 분석 기능을 6가지 배울 거예요. 그걸 보고 요걸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